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 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냐 소득 수준이냐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다 끝내 사표를 던진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 세간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어제 칠순 대신 저희 아버지 또 칠순을 향해 가시는 저희 어머니 만나서 이제 여쭤봤거든요. 이번 공약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씩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공약, 이 공약이 대선에 얼마만큼 여파를 미쳤겠는지 이제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대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할머니도 매달 한 5만 원씩 나왔거든요. 이 5만 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셨던지. 그런데 그 5만 원이 4배가 불어나서 2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그 공약을 한 후보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노인이신 저희 아버지의 견해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막 바뀌고 또 혜택 대상도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어제 차트를 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장황한 설명을 나열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총 연금액과 순이익 모두 늘어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자면 무지하게 길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이에 대한 김원섭 고려대 교수의 평가로 이 논란은 일단락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은 착시 현상이다. 네. 착시 효과를 노린 말하자면 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확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자신이 낸 것을 돌려받는 차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떼어내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초연금을 놓고 비교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보는 게 맞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못 지켜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받는 부분을 국민연금과 묶어서 현재보다 공적연금을 더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 가장 귀에 확 와닿습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입자가 낸 돈 받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수령액인 것처럼 꿰맞추는 그런 오류를 반복했다는 거죠. 네, 이걸 비교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비교의 오류. 예, 그러니까 비교 이제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예, 유리한 쪽을 한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예, 그게 이제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 거죠. 자, 착시를 노린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오류를 예. 가지고 국민 눈속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들어요. 안 그러면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이 정도 그렇죠. 오류도 모르고 예. 국민 설득에 나섰다. 네. 대통령이 이 정도 오류도 모른다. 네,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게다가 또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일보도 오늘 3면에서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말 그대로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국민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약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아울러 또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입고 있는 그런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공약 이거 뭐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교육 공약도 그러할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12면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예. 초중등 교육 공약 가운데 절반은 임기 2년째인 내년에 첫발조차 내딛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돈이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제시한 도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교육 공약 내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총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전액 미반영된 경우는 11개 중에 8개입니다. 네. 물론 아직 임기 5년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반영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2년 차쯤 되면은 어느 정도 시동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11개 중에 8개 전액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건 플래카드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5,375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 내년에 전액 미반영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국비 편성이 없습니다. 아니 공약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말이죠. 국비 편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5,400억 들어가는데 이거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라. 아니 공약은 지들이 하고 왜 뒷감당은 지방정부한테 다 맡깁니까? 그날 그 김성태 의원 말씀이 맞아요. 그 정부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친절한 해설을 하셨는데 말이죠. 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편성 없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60억 예산이 필요한데 전액 미반영. 이 정서 행동 발달 검사 사후 관리 강화 네. 이거 저희한테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니까 예. 우리 여권 인사들 용어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정서 행동 발달 선별 검사 사후 관리 강화 예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예산의 책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도표를 정리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뿐 아니라 교육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서 어르신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판이다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요. 국고 예산 확보에 실패한 국정과제들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방교육 재정이나 특별교부금 배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교육부의 이런 해명 실행에 옮겨질지도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 대통령 임기 이제 1년인데 예. 앞으로 4년 기다려 봅시다. 예. 그런데 우리 정치 세력들 여야 불문하고 예. 국민들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들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톱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서청원을 공천하라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10월 30일에 경기도 화성갑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 이런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청와대가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이런 형국의 흐름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부터. 자, 그런데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서청원 전 대표 후보 적합도가 당내 경쟁 후보에게 뒤지고 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밀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를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청와대는 리더십이 강한 서청원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면은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 당과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우여 대표가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이 서청원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세우면은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새누리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카드로 서청원 카드를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예. 분석들이 있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떤 분이냐. 과거 친박연대를 만든 분 아닙니까? 예. 예. 정치자금 문제로 2차례나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당시 그 공천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감옥 갔다 온 경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구시대, 비리, 인사 아니냐 이런 그 당내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게 된다면은 독일에서 어제 귀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출마할 그런 그 일단 명분이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출마하기 싫어도 출마할 수밖에 없으며 또 출마할 욕구도 느낄 만한 그런 그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말하자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월 재보선의 무게감이 커지는 거 여당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공천은 이래저래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골칫거리, 부담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김무성 의원 측에서 보면 좀 반가울 만한 기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사가 있습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 이것 때문에 완전히 감춰진 기사인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끝내 찍혀 나갔습니다. 예.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후 그동안 20여일간 청와대 법무부와 갈등 기류를 형성했는데 결국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5일에 청와대는 혼외 자식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체가 규명됐습니까? 의혹만 잔뜩 제기했잖아요, 법무부가. 그래 놓고는 사표 수리한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사표를 덜컥 수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최동욱 검사 사무실에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내연관계인 것 신양 막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나간 것 이거 봐서는 아무래도 혼외 자식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법무부 발표대로라면은 한 검사가 카페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 사무실에 와서 그 검사 나오라고 해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 검사에게 내연 관계는 물론이고 혼외 자식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말에 어떻게 달리 반론하기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찍어냈단 말이죠. 왜 찍어냈을까? 이 시점에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걸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다음 비판 여론이 증폭되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뉴스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 맞춰서 발표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평검사 회의,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열릴 것처럼 보였던 검사들의 분노, 진상조사 후에 조치하겠다라는 청와대 발표 이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결국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효과를 보는 것일까요? 평검사회의 열린다 혹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사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검사들 이러면 안 되죠.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온갖 형태로 집단 행동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검찰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이 시점에는 침묵한다? 조용히 있는다? 권력의 개라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오명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한겨레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특종 보도를 했네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에 자신들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 당시 공개했을 때에는 말이죠. 야당 공세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선 개입 이건과 관련해서 막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6월이었죠.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NLL 포기 발언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이런 발언 때문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화록을 이 시점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결국 공개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송치 다음 날 말이죠. 대화록 공개할지 말지 국가기록원에다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예. 자, 결국에는 서기호 의원은 이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국정원의 조직이 그야말로 심대하게 타격을 입게 될 그 시점에 면피하기 위해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또 몇 면이 실렸죠? 예, 이게 1면 톱 기사고요. 3면에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야당 공세 탓에 대화록을 공개했다더니 그 이전부터 기획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막 시비가 일고 논란이 일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결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국정원의 어떤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면피해 보려고 NLL 대화록을 공개하게 됐다.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 시간 흐름표. 예. 이것을 보면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 공세 탓에 대화록 공개했다는 거 이거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약도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것쯤이야 거짓말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예, 공약 후퇴 내진 파기에 대해서도 네. 국민연금 손해 없다고 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다 네. 금방 드러나.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고 그 정황만 보면은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는데. 네.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사임한 이유가 도청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점을 정권 담당자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고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도하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돼서 학교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4.3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네. 이 야당 의원이 조사해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시도별로 어디서 많이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소비됐느냐.
서울시내 학교가 806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했고 그 다음 대전, 경남, 부산, 광주, 강원 순이었다는 겁니다. 품목별로는 가스오붓이 이 곡물 낼 때 많이 쓰죠. 가다랑아포 이 가스오붓이 요게 1610kg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일본산 꽁치, 명태, 연어쌀, 갈치, 이면수어도 급식 재료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소비자는 수산물을 선별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일본산이요? 안 사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체 급식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학교 급식에서 국산 수산물의 사용량이 줄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정도로 허술하고 늦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만도, 그러니까 올해만도 네. 500kg 넘게 예. 수입이 돼서 급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선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선만 안 먹을 게 아니라 쇠고기도 참 깨름직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예.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2008년에 왜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까? 이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광우병 우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죠. 원산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겠다. 예. 이거 사기치면은 거짓말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8월까지 국내산 호주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가 7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선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 자료를 보면은 올해 8월까지 국내산 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75.7톤에 이른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올해 들어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 단속을 허술하게 하겠다는 건지, 예. 지난해만도 83.2톤인데 지금 8월까지 75.7톤이라면은 올해 정말 엄청나게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겨레 8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자, 교학사에 지금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한 교학사의 주요 주주인 장학재단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지 살펴본 기사입니다. 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교육자문위원을 거친 사람,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공천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광노현 교육감 사퇴 천인선언에 나선 인물도 있다고 하고요. 자, 게다가 또 이 지난해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해드린 그 재단의 이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도 돈독한 관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서남수 장관이 검정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교학사, 이게 갈수록 이게 우익교과서의 본산이라는 느낌을 또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장학재단,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여러 단체가 예.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실은 기사 하나만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학장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그 논문을 표절한 실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학교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지도했던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실적으로 인정받아 입학했다는 의혹인데요. 자, 하여간 이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노래가 있나요? 예. 요즘 이 일본산 수산물인가 싶어서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수산물이 있다면 바로 고등어죠. 네. 고등어 하면 또 어머니와 고등어. 이 노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멘붕입니다.
우선 복지수장인 진영복지부 장관. 사표를 제출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던 진영복지부 장관이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호원 총리의 업무 복귀 명령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장관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회와 특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 의견을 표시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이기 전에 제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진영 장관에게 날을 세우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연계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대선 공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영 장관, 네가 만들지 않았냐는 이야기. 한편 새누리당 기초연금 정책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성난 민심 잠재우려고 애쓰는데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듯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제냐는 말. 그걸로 모자랐는지 정부 쪽 인사, 나이 들어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일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젊은 네티즌들의 반발도 있던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면 인생을 잘못 상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잘못 상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 사기를 친 부모나 그 사기죄를 대신 덮어쓸 수는 없다며 집을 나간 자식이나 한심하고 우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